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큐레이터 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광주에 2017년 8월부터 내려와서 지금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이랑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던 아트선제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작은 기관이어서 이제 저희들끼리 그냥 으쌰으쌰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또 큰 조직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인사관리 뭐 이런 거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직원들이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랑 저랑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에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이제 시립미술관에 있는 미디어시티 서울이라는 비엔날레를 이제 하고서 2012년에 그 광주 비엔날레를 이제 하는 큐레이터, 그러니까 감독을 하자고 연락이, 그러니까 재단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번에는 여태까지 계속 외국 남자들이 이제 비엔날레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회의에서 정했는데 여성 감독 6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보고 광주 비엔날레를 맡아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근데 그때 좀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 사람일 테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은 같이 받는데 일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걱정을 하면서 일을 맡았는데, 그리고 또 안 맡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같이 하는 감독 중에 일본 큐레이터가 워낙 또 오랫동안 같이 알고 일을 같이 하던 친구여서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국 큐레이터도 왔는데 제가 중국에서 상해에서 기획전을 할 때 제 코디네이터로 일했던 친구가 이제 같이 다 일을 하라고 비엔날레 재단에서 정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저보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맡아가지고 광주 비엔날레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주에 인연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아시아 문화 전당이 15년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고 있다고 저보고 원래는 전시를 같이 하는 큐레이터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시 쪽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전시는 제가 맨날 하는 일이어서 좀 다른 일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정보원, 지금은 라이브러리 파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연구소랑 그다음에 아카이브 만드는 일을 2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서는 또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가족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있었는데 또 17년에 이제 비엔날레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을 하면서 광주랑 인연을 맺었고요. 사실 오늘 제일 처음 보여드릴 거는 제가 하고 있는 DMZ 전시인데요. 2012년에 제가 그 예술 감독을 맡아서 전시를 만들 때 저희 큐레이터들끼리 광주랑 그 DMZ를 연결하는 전시를 하면 좋겠다고 인도 출신의 그러니까 6명의 여성 큐레이터였는데 그때 인도 출신의 낸시 아잔이라는 큐레이터가 2011년에 저희 회의 중에서 얘기를 해서 저도 처음으로 철원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철원을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전시를 만드는 거를 이제 4년,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해외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했던 전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전시가 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들 전시를 보러 오시지만 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잘 못 보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 전시는 되게 좀 급하게 만든 전시예요. 왜냐하면 이 GP라고 그 DMZ 안에 그 군인들이 가서 석 달씩 있는 DMZ 안이 원래는 군인들이 있으면 안 되는 장소잖아요.
비무장지대야 되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가서 있는 장소인데 그거를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11개를 없애기로 하고 10개를 폭파시키고 1개만 이제 양쪽으로 놔둬서, 그러니까 북한도 11개를 없애고 남한도 11개를 없앴어요. 근데 이제 이 12월에 이제 문화기획자들을 다 모아서 거기를 가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좀 기획을 다 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는, 제가 DMZ 프로젝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DMZ 안에는 들어갈 볼 기회가 없었어요. 민간인 통제구역까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시를 기획한다고 하고 거기를 가보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만에 전시를 만들었는데요. 보통 전시가 2년, 3년씩 걸리고 좀 기획을 많이 해서 하는 것들은 4년씩 걸리는데 굉장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최상은 다 했지만 만족하지는 못했던 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전시장이 그 서울역이 이제 서울역을 고쳐서 쓰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를 만들어서 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또 해달라고 그래서 2번을 하면서 조금씩 바꾸면서 했고요. 이 전시가 그 다음에는 해외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서 조그맣게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시 설치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뒷면들을 많이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작품 얘기나 그런 것들은 뭐 작가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뭐 못을 박거나 그다음에 벽을 다 지어야지 이제 작품을 걸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다 이제 파이프나 뭐 이런 걸 세워서 벽을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전시에서 좀 재밌게 생각했던 거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군인들의 아카이브를, 일반인들 아카이브를 가져와서 이 장면이 그건데요. 아카이브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미군들, 베테랑들,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도 찾아가지고 같이 보여주는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것들은 GP에서 가서 이제 재료들을 주워와서 작가들이랑 이걸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설치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철망 같은 것도 GP에 있던 철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들고 와가지고 공간 안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시를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2011년부터 계속 DMZ에서 4년 동안 매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작가들이랑 같이 전시를 만들었어가지고 그 전시를 좀 확대하고 조금 빠르게 좀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전시를 만드는 걸로 했고요.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를 쓰는 거 다 아시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도 그런 것처럼 전시 기획을 할 때도 이제 어떤 전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놉시스 쓰는 것처럼 컨셉을 만들고요. 거기에 맞춘 스토리 라인 같은 거를 짜요. 근데 영화나 공연들은 앉아서 보시잖아요. 지금 강의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는데 전시라는 거는 걸어 다니면서 보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같은 거 할 때도 사실 전시할 때는 공간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전시부터 큰 전시까지 있는데 그 전시들의 어떤 걸어다니면서 보는 그런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스토리 라인 같은 거를 짜가지고 해서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에 DMZ가 만약에 평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바뀌고 있는 DMZ, 그러니까 GP 철거라든지 남북 관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DMZ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DMZ